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라고도 불리는 이 투표지 분류기를 새롭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루 시스템즈 제품을 사용해 왔는데 지난해 8월에 투표지 분류기 제작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서 공개 입찰을 작년 11월 하였고, 투표지 분류기를 예전에 납품했던 한틀 시스템, 주식회사 한틀 시스템 이 업체를 통하여서 새롭게 1117대를 제작을 한 것으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제작을 하였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기죠. 이전 2002년도에 도입된 개표 장비인데요. 말하자면 전자개표기라고 불리는 기기이고, 2002년 도입 당시에는 지금 하고 있는 심사집계부 개표장에 가보시면은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밟는 단계가 이제 심사집계부라는 부스인데, 거기서 이제 투표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혹시 무효표나 혼표, 곧 섞인표가 없는지 꼼꼼하게 이제 원래 점검하게 돼 있죠. 그 단계도 없이 2002년 대선 같은 경우는 뭐 전적으로 거의 투표지 분류기에 의존한 개표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 조작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때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 개표 조작 의혹을 가지고서 이것을 재검표 요청을 했고, 재검표가 한 절반 정도 이루어진 일도 있죠. 그래서 뭐 재검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은 났습니다만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표기로 개표할 때마다 써온 기기가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근데 이 기기를 2013년도에 선관위가 개표기 도입한 지 한 10년 만에 새롭게 제작을 해서 바꿨죠. 그러니까 업체도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전 한 10여 년 동안은 한틀 시스템이 계속 납품을 해왔어요. 한틀 시스템이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 납품을 왔었는데, 2013년도에 이 10년 만에 개표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표기를 새롭게 제작을 한 거죠. 기존 개표기의 경우는 이 개표기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개표기, 그러니까 분류하는 그 개표 장치가 있고, 개표 상황표라는 분류 결과 데이터를 담은 개표 상황표라는 서류를 인쇄해서 출력하는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이걸 이제 제어용 PC라고 하는데, 컴퓨터와 그 다음에 개표기와 그리고 프린터기, 이 세 개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이 세 개의 기기가. 그러다가 2013년도에 새롭게 제작한, 그러니까 미루 시스템즈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제작한 기기의 경우는 이것을 일체형으로 바꿨죠. 그리고 무게도 가볍게 경량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어용 PC의 경우는 노트북 형태로 바뀌었고요. 이게 이제 뭐 노트북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 노트북이 중국 레노버 PC를 탑재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레노버 PC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백도어 기능이 있다라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제품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굳이 왜 레노버 제품을 달았냐, 우리 국내 컴퓨터 업체들도 있는데 얼마든지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개표기가 2013년도에 새롭게 제작이 되고, 2014년 이 투표지 분류기 새롭게
제작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로 육사지방선거를 치르게 됐죠. 물론 이제 육사지방선거 이전에는 한 그 11월이었나요? 그때 그 화성하고 포항인가 이 두 군데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시험 운영을 했습니다. 이 기기를. 그런 다음에 이제 전국 선거에서 단일 선거에서 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을 하게 된 것은 육사지방선거 2014년 육사지방선거였죠. 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10년 만에 투표지 분류기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그 한틀 시스템에서 만든 투표지 분류기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한 10년, 원래 이제 내구 연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이 기기의 수명이 10년이에요, 10년. 이 내구 연한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도 이제 10년이 됐고요. 물론 2002년에 제작한 기기를 10년간 쓰기도 했지만은 이 기기 말고 2004년, 2008년에도 추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추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 투표지 분류기를 바꿀 당시에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한 1378대 이렇게 됐는데, 구형 투표지 분류기는 이제 다 폐기해버리고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을 치른 투표지 분류기를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그 부품 가운데 쓸만한 것들만 일부 빼고 다 없애버렸는데요. 그것도 이제 많이 좀 문제 제기가 됐었죠. 왜냐하면 2012년 대선이 개표 조작 시비가 있었고 소송까지 걸려 있는 상태였는데, 그 증거 자료에 해당되는, 증거물에 해당되는 투표지 분류기를 없애버린 격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선관위는 뭐 시민들 말을 안 듣고 거침없이 2013년도에 투표지 분류기를 구형을 다 폐기해버렸죠. 그리고 USB 형태로 만든, 그러니까 2004년, 2008년 그때 만든 추가 제작한 USB, 2008년도에 만든 투표지 분류기만 남겨 놓았죠. 그래서 484대만 약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사지방선거 때 신형이 도입되고, 구형이라고 하면은 2008년도에 제작된 484대 투표지 분류기가 남게 되는데, 이제 2013년도에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그렇게 투표지 분류기 자체가 낡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을 치르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분류율이 너무 높게 나왔어요. 2012년 전국 평균 미분류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4.16%입니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날짜하고 똑같은데요. 4.16% 정도였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미분류율 오차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 지역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전북 정읍시 신태읍 1투의 경우에는 미분류율 오차율이 무려 54%에 달했고요. 서울 강남구 삼성 2동 2투의 경우는 미분류율 오차율이 23.4%, 여수시 부재자 2의 경우는 16.5%, 뭐 20% 넘은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미분류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개표기가, 이 투표지 분류기, 이 분류기에 오류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미분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다가 투표지를 집어넣으면 이것을 읽어내서 이미지 인식을 해서 이 투표지는 박근혜에게 찍은 것이다, 이 투표지는 문재인에게 찍은 것이다, 이 투표지는 뭐 또 다른 강지원 후보에게 찍은 것이다, 뭐 이렇게 딱딱 분류를 해내야 되는데, 판독을 해서 분류를 해내야 되는데, 미분류표는 그 분류 자체를 나는 못하겠다 하고 쏟아내는 표를 미분류표라고 하거든요. 토해내는 표를. 그러니까 인식에 실패한 표, 그러니까 분류에 실패한 표가 미분류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미분류표에는 물론 무효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찍은 표도 있어요. 그러나 미분류율이 이렇게 뭐 20% 이상 나오고 뭐 아니 최소한 뭐 3% 이상이 넘어간다. 이것은 기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지 분류기의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투표지가 정상적인 상태일 경우를 전제로 투표지 분류기는 미분류율 발생률을 0.1%만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의 말하자면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 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무리 미분류표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의 기준이죠. 그런데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 미분류율이 무려 4.16%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 너무 높게 나와서 결국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너무 낡아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성능이 저하됐다, 문제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조작 시비가 있고 뭐 상당히 그 하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기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해서 2013년도에 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 투표지 분류기 한번 바꾸려면 한 100억대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국비를 들여서 개표기를 신형으로 바꾼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투표지 분류기의 내구 연한이 몇 년이라 그랬죠? 10년입니다. 자, 2014년도에 처음 사용한 이 투표지 분류기는,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지금 불과 4년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내구 연한에 따르면은 이 기기는 몇 년을 더 써야 되겠습니까? 6년을 앞으로도 더 쓸 수 있는 기기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이렇게 제작을 했으니 뭐 잘 오랫동안 써야죠. 예? 2002년 도입한 기기를 10년간 쓴 것처럼 이 신형 투표지 분류기도 그 정도 써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지 분류기를 교체를 하려는 것인지, 물론 자기네들은 이제 교체를 위해서 새로 제작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려 1177대를 새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불과 4년 전에 투표지 분류기를 새로 만들었는데 또다시 100억대의 돈을 들여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1117대 더 제작을 한 것입니다. 공개 입찰로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입찰된 내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선관위에 투표지 분류기를 납품했던 주식회사 한틀 시스템, 이 한틀 시스템이 낙찰을 받았어요.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 보니까 105억 1,680만 원에 투자를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낙찰을 받아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 납품을 해왔던 주식회사 미루 시스템즈의 경우는 109억 7,6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틀보다 비싸게 부른 건데 한 4억 6천여 원 정도 비싸게 부른 거죠. 그런데 한틀이 결국 낙찰을 받게 됐고요. 이 제품을 이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해서 납품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좀 내가 이상했던 것이 뭐냐면, 이 경쟁 입찰을 한 날짜가 작년 11월 27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8년 5월 초반이니까요. 5월 초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투표지 분류기를 후다닥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끝낸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납품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업체, 물론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만들어 왔던 업체인데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상당 부분 이 제안 요청서에 따른 기기를 준비를 미리 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제품을 제작해서 납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이 두 업체의 경우는 뭐 이미 이런 수표기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납품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른 업체들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수표 분류기 기기의 어떤 그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업체밖에 여기에 공개 입찰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이 두 업체가 뭐 주거니 받거니 서로 돌아가면서 지금 납품을, 이 선관위, 중앙선관위 사업을 따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제가 의구심이 들긴 해요. 특히 그 한틀 시스템의 경우에 그 사장이 전 삼성 SDI 출신입니다. 대기업은 이런 그 국가의 이런 사업에 이런 그 장비를 납품하고 이런 어떤 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돼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말하자면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중소기업을 만들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사업을 혹시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또 의구심도 들고 뭐 좀 그러더라고요. 물론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미루 시스템즈하고 한틀 시스템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선관위 사업을 따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루 시스템즈의 경우는 최근에 이전에 우리가 방송했다시피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AF 사무총장의 그 일감 몰아주기, 또 정보 유출 등등으로 해가지고 남미의 저개발 국가나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의 이 선거 장비를 수출하는 때 이 AF 사무총장이 미루 시스템즈를 전적으로 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이 미룬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적으로 밀어줬고 그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지금 인천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낙찰에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막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해외 수출 사업으로 많은 특혜를 입었지만 그것이 지금 비리로 해가지고 여러 문제가 되어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사에서도 이미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선관위 자체가 검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미루가, 그런 업체인 미루가 여기에 또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표지 분류기를 신형을 도입한 지가 불과 4년 정도밖에 안 된 상태인데 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1117대를 새롭게 제작을 하는 이런 사업을, 1177대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1177대를 제작하는 그러한 사업을 새롭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행을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속내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드러난 사실만 말씀을 드린다면 2014년도에 6.4 지방선거가 있었죠. 6.4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전국 평균 미분류율이 1.65%였습니다. 1.65%. 1.65%라면은 미분류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물론 이제 아예 1%도 안 나온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롭게 신형이 도입한 이래 평균 미분류율이 1.65%였다라고 하는 것은 2012년 대선 당시에 4.16%였고 2014년도에 또 지방선거 때 1.65%였다는 것은 미분류율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정확도가 높아진 거죠. 신형이 도입된 이래로. 그런데요, 2016년이죠. 2016년도에 이 동일한 기기로 20대 총선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때 전국 평균 미분류율을 보니까 6.52%로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기기가 불과 한 2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기기로 개표를 했는데 미분류율이 6.52%로 확
높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현장 상황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미분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르면은 3%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너무 과도한 미분율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입니다. 그런데 3%가 뭡니까? 그 더블, 그 배 이상이 나와버린 거죠. 미분율이.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벌써 성능이 저하되고 정확도가 떨어졌다.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이유가 작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번에 투표지 분류기 제작 제안 요청서 그 요청서를 보면은 이 투표지 분류기 제작 사업의 추진 배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분선 글자 위 기표, 불완전 기표 등 유효 투표지의 높은 미분류율. 그러니까 유효 투표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라는 거예요. 무효 투표지가 아닙니다. 유효 투표지에 너무 높은 미분류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투표지 오적재 개연성 원천 예방 차단 등 객관적 신뢰성 확보 필요. 특수 지질 투표용지만 분류 가능하여 예산 낭비 및 업무량 과중. 투표지 투입 간격 두께 조정 및 투표지 걸림 등 장애 시 처리 과정 복잡.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롭게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금 말하자면 추진 배경을 선관위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기대 효과에서도 미분류율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분류 투표지가 이렇게 잼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워져서 제대로 분류가 안 되는 그런 장애 및 미분류율 감소로 불필요한 조작 시비를 해소하겠다. 신속 정확한 개표 결과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 등등의 그러한 이유를 기대 효과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 관리의 정확성, 신속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관위의 그 기대 효과인데요. 어쨌든 이런 이유를 들고는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투표지 분류기를 현장에다 투입을 한다. 그러면 그 투표지 분류기를 운영하는 이제 1177대를 비롯해서 지금 선관위 주장에 의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1300여 대의 투표지 분류기를 포함해서 이 새롭게 제작한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무려 2550대를 이번 개표하는 현장에서 사용하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1300여 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 왔는데 그 배에 가까운 투표지 분류기를 현장에다가 개표할 때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무려 2550대를 현장에서 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개표 현장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개표 참관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개표 현장을 나름 안다라고 자부하는데요.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거든요. 개표 현장 가보면 정신없어요. 개표 참관인들 돌아다니죠. 개표기 운영부,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 다음에 심사집계부, 계안부, 그 다음에 검열위원, 선관위 직원들 할 거 없이 그냥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체육관에 가득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고 서있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를 기존 것보다 배를 더 늘린다? 그러면 그 투표지 분류기마다 최소한 그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 4사람, 5사람 정도는 되거든요. 그 기기를 운영하는 운영부 직원들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거기에 참관인들 각각 또 들어가야 되죠. 지금보다 선거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가. 이미 100억여 원 이 투표지 분류기 제작하느라고 들어갔죠. 그리고 선거
개표에 또 인력이 그만큼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개표의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수는 있어요. 이전보다 빨라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혼잡하고 또 선거 비용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면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개표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신호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러면은 그거 고친다고 시간을 엄청 또 이렇게 지체하고 뭐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으로 간단하게 수개표 해버리면 끝날 일을 갖다가 투표지 분류기를 거치고 심사집계부 거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한정없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투표지 분류기로 돌리지 않고 그냥 금방 끝낼 수 있는 몇 장 안 되는 투표지의 경우도 다시 투표지 분류기로 돌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는 경우를 제가 보았거든요. 어쨌든 선관위가 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의문인데요.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를 새롭게 제작을 하는 이유가 혹시 이렇게 사업을 벌려야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이 아닐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결국 그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선관위가 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또 왜 이런 일들이 조용히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표지 분류기를 새롭게 제작을 한다면 이렇게 큰 사업이라면은 언론에다가 이것을 좀 알리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벌린다. 최소한 보도자료를 냈어야지 정상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경우는 보도자료조차 안 낸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은밀하게 조용히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 이것도 좀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오마이뉴스의 기사로 썼습니다만은 선관위에서 왜 이렇게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불과 지금 그 신형 도입한 지가 4년밖에 안 됐는데 새로 제작하느냐 이 단순한 질문을 답변을 하는데 무려 이틀이 걸렸습니다. 선관위가 답변을 금방 주겠다고 해놓고는 한정없이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시간을 지체하다가 이틀 만에 답변을 내놓은 이유가 결국 어떤 대답을 하고 있냐면은 기기를 교체하려고 새롭게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 기존 기기를 계속 사용하고 추가로 이번에 제작한 것을 더 투입을 할 것이다. 개표 현장에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작을 한 이유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때 처리해야 될 투표지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제작을 했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선거인 선거인 수가 많이 늘어났느냐? 별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2014년 6.4 지방선거하고 2017년 5구 대선 때 하고 이렇게 선거인 수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불과 118만 명 더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표기를 기존에 1,300여 대 써왔는데 그 배 이상 늘려야 할 만큼 선거인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개표기를 바꾼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추가 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 하는 것이죠. 지나친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혹을 우리는 뭐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을 진행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은 수개표하면 간단할 것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투표지 분류기라는 이상한 기기를 계속 개표에 사용해서 많은 말썽을 빚고 또 이렇게 국민 세금을 국고를 낭비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좀 관심 가지고
또 지켜봐 주시고 개표 현장에서 과연 이 기기가 정상적으로 또 구동이 되는지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